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아이돌 가수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불안함과 그 불안함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. 또 그때 깨달음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가치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저의 목표와 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번 에피소드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아이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바쁘면서도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어요. 근데 그러면서도 그 불안함은 항상 늘 저와 함께 했는데요.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원인은 아이돌이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수명이 짧고 그리고 또 그 트렌드와 그 세대가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. 그런 직업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였고 그것보다 사실 더 큰 이유는 제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기 때문이었어요. 저는 아이돌을 하면서 타인의 인정을 받으면 뭔가 내 스스로의 어떤 가치를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생각이 제가 잘못 끼운 첫 단추였죠.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제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거였어요. 타인의 인정이 그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했죠. 뭔가 제가 아이돌 가수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꿈을 계속 이어온 건 엄마를 비롯한 타인들에게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였잖아요. 그게 굉장히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 너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를 나중에 깨달았어요. 그건 너무나 큰 착각이었던 거죠. 그리고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그 집착이 더 심해지더라고요. 동시에 불안함, 그런 어떤 공허함은 계속 커져가고요. 그러다가 이제 번아웃이 왔죠.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. 정말 예능도 정말 많이 했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진짜 내가 뭘 느끼는지,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, 나의 요즘은 어떤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? 왜 나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지라는 이상한 억울함이 있었어요. 근데 사실은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를 신경 안 쓴 거였죠. 그리고 그게 너무 큰 문제였고. 근데 너무 경주마처럼 열심히 살아왔어서 그 달리는 행위에 대한 어떤 관성이 붙었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, 불안해서 또 뭔가를 하고, 그럼 다시 또 뭔가 불안하고 공허하고 이런 시기들이 있었어요. 아마 그때 저는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한번 크게 느끼고 나서는 이젠 정말 내가 멈춰야 하는구나. 그리고 그때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. 그리고 그때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? 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데뷔할 때부터 이제 저한테는 매년 1월 1일에 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. 단어 하나를 정해서 이제 그 해의 목표로 삼는 거였는데 2012년부터 데뷔했을 때부터 제 그 4년 동안의 단어들은 배움, 성장, 발전, 노력 이런 단어들이었고 근데 그 번아웃이 온 시기가 지나고 그 다음 해의 단어는 추억이라는 단어였어요. 번아웃이 오면서 지난 어떤 과거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는 시기를 가졌고 그리고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멤버들이랑 진짜 시시콜콜한 막 그런 얘기하면서 막 이상한 장난치면서 웃고 떠들고
그런 순간들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더 많이 간직하고 싶어서 추억이라는 단어를 설정하게 됐습니다. 그게 저의 되게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.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을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죠.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물론 미래도 중요하고 꿈도 중요하고 그 다음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물론 뭐 가족들, 친구들,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직업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고 내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뭘 원하는지보다 타인이 내게 뭘 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삶을 살아왔고 그러면서 나를 잃어버렸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는 그 무엇보다 그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좀 이기적이기로 했습니다. 네, 엄마? 응? 엄마, 나 질문할 게 있어. 네, 말씀할게요. 있잖아. 응, 나 활동하다가 응, 막 힘들어 했을 때 있잖아. 번아웃 왔을 때. 응, 기억나? 어, 그때 어땠어? 아, 누구나 다 예상 가능한 정도의 일이었지. 네가 어리기도 했잖아. 그 당시에 네. 결코 나이가 많다고도 할 수 없고 너무 오랫동안 그 막 힘을 막 전력으로 질주를 했기 때문에 바라보는 엄마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막 어떻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고민스럽기도 하고 했지. 안쓰럽기도 하고. 그런데 믿었지. 오, 믿었지. 그냥 잘 해줄 거라고. 그래서 예스.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없었어.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, 잘 이겨낼 거라고 믿어주고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. 엄청 엄마는 뭐, 힘들었겠다. 사실은 부모 입장에선 그게 더 힘들지.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힘들었겠지만 부모는 또 그거를 바라보는 게, 내가 뭔가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그냥 좀 힘든 구석도 있는데 당사자가 제일 힘들었겠지. 그리고 또 고맙지. 고맙지. 응. 초승달만 보면 내 기도를 했는데 다 엄마 진짜 아니지. 오랫동안 초생딸 보면 창피한 것도 모르고 길거리에서 무릎까지는 못 꿇었지만 쪼그리 앉아가지고 마음속으로 엄청 빌었지. 우리 딸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. 엄마, 다음 질문이 있어. 니?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내가 우리 응. 계약이 끝나고 응. 그냥 바로 나 여행 갈 거야 이랬잖아. 그때는 어땠어? 유럽하고 그리스 갔다 왔지. 한 달 그치. 정도 갔다 왔나 그때? 한 달 좀 넘게 있다 왔지. 근데 사실은 네가 연예계, 어린 나이에 연예계를 겪고 그 또 뭐 너무 감사하게도 또 이름을 소위 말해서 떴고, 뜬 이후에는 정말 그 잠시도 쉴 틈 없이 바빴잖아. 그치. 완전 그냥 속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내서 다 썼잖아. 그래서 속상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능할 것인가 이제 고민하고, 엄마도 걱정만 했지 해줄 게 없었는데, 너가 그 뭔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혹은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을 때 엄마는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두 번째는 걱정이 됐지. 걱정이 왜냐면 됐어? 걱정됐지. 왜냐면 혼자 가는 여행이고, 그다음 왜냐면 네가 고등학교 때부터 연예계 생활한다고 뭐 연습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은 없잖아. 제한적으로 했잖아. 그치.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 것도 많고, 네가 뭐 해외 공연 뭐 뻔질나게 가기는 했지만 네가 혼자 티켓팅을 해서 그 모든 절차를 네 혼자 알아서 한 적이 없었잖아. 그치. 그러니까 과연 이걸 얘가 해낼 수 있을까?
내가 같이 가줘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어. 생각은 들었지만 그러면 그건 너한테 도움이 안 될 거였거든. 그리고 엄마는 혼자 하는 여행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. 근데 너가 타이밍이 딱 좋았어 그때. 혼자 여행을 딱 가면 세상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네 눈에 아마 다 들어왔을 거야. 혼자 누군가와 있으니까. 누군가와 여행을 같이 가면 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주변을 놓칠 때가 많거든. 근데 너가 혼자 가면 그냥 전부 다 네 눈에 다 들어왔을 거란 말이지. 그치. 그러니까 네가 그런 것들을 다 네가 좁은 시각으로 연예계에서 세상을 봤다고 하면 그런 혼자 여행을 통해서 세상 구경을 했을 거고 혼자 모든 걸 경험하면서 얼마나 무서웠어, 솔직히. 무서웠지. 무섭지, 엄청 무섭지.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, 그것도 혼자서.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내가 볼 때 엄마가 생각할 땐 두려웠을 것 같아.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네가 잘 다녀오면 아마도 너는 완성형 인간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됐지만 기대가 컸지, 엄마는. 그리고 잘할 거라고 믿었어.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너를 믿어주는 거라고 늘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. 엄마 늘 믿어줘서 고마워. 앞으로도 그럴 거야. 사랑해. 엄마가 다 네가 마음에 다 드는 건 아니야. 그렇지만 엄마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네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거, 믿는 거,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. 엄마는 잘할 거야. 걱정 안 해도 될 거야. 감사합니다. 네, 괜찮습니다. 네. 알겠어? 알겠어, 엄마. 궁금한 거 다 풀렸습니까? 네, 궁금한 거 다 풀렸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야. 네. 그렇게 이제 나를 찾으려고 떠난 여행에서 저는 나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. 쉽게 간단히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치만 나에게로 가는 가장 효과적인 질문이 뭔지는 좀 알아왔어요. 그게 뭐였냐면, 만약에 내일이 없다면 넌 뭘 원해?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사실 얘는 원하는 게 있었고 내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그 답이 쉽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그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살아왔고, 그리고 그 질문의 답대로 선택을 해주기로 결심했어요. 그리고 대신 2가지 조건을 붙였어요. 첫 번째, 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. 그리고 2번째, 절대 씀씀이를 늘리지는 않을 것. 이 2가지를 빼고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를 주기로 마음먹었어요. 그 여행 중에서 이제 제가 첫 영화를 찍었던 그 이완 감독님이라고 하는 분의 어떤 DM을 통해서 영화 출연 제안을 받게 됐어요. 제가 처음부터 연기자가 되겠다는 어떤 꿈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. 연기를 해본 적도 없었고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.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여행을 하던 중에 이제 이완 감독님이라는 분한테 영화 출연 제안을 받았고, 그리고 이제 그분께 질문을 했죠. 그 영화가 좀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는데, 그래서 당신은 이 영화를 왜 만드냐? 왜 만들고 싶냐? 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때 감독님의 답변이, 그리고 그 생각이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영화 출연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됐습니다. 사실 이 영화는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작품이었어요. 주제도 너무 민감했고, 그리고 제가 맡은 캐릭터가 이제 뭐 미성년자의 담배도 피우고, 그리고 뭐 사람을 돌로 치고, 그리고 연기도 사실 너무 어려운 연기를 했어야 했고,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? 연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작품이었는데, 그때 딱 질문을 던졌죠. 만약 내일이 없다면 그럼 넌 뭘 원해?
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너무 쉽게 간단히 대답이 나오더라고요. 해보고 싶어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. 출연 승낙을 하고 나서 너무 걱정이 많았죠. 난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? 하겠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엄청 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연습을 했어요. 돼지고기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막 치면서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 그 감각을 좀 알고 싶어서 레퍼런스로 이제 보내주신 영화들을 정말 많이 보고 매일매일 제 촬영이 없어도 이제 현장에 가서 시작부터 끝까지 쭉 지켜보고 배우고 그래도 이제 불안함은 늘 있었죠.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내가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잘 하고 싶어서구나. 근데 난 처음이고 잘 할 수 없고 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고 너무 나한테 많은 걸 바라지 말자. 최선을 다하자. 그리고 그거면 충분하다. 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죠.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촬영을 하면서 너무 재밌다.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해보고 싶다.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가장 연기를 하면서 좋았던 그것은 뭔가를 정말 알 수 있다는 거였어요.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시각이 아닌 이 캐릭터의 시각으로 뭔가 내 시야가 확장되면서 나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게 됐어요.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 용서라는 게 뭔지 알았던 순간이 있거든요. 물론 그 용서가 뭔지는 너무 알고 있었죠.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어떤 의미로, 어떤 사회적인 의미로 용서라는 게 뭔지는 너무 알고 있었지만 이 촬영을 하면서 제가 누군가한테 정말 큰 잘못을 하고 그걸 용서받는 경험을 하면서 뭔가 용서라는 게 뭔지 진짜 알 수 있게 됐던 어떤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. 그때 엄청 기뻤고 그리고 그런 어떤 경험이 제가 계속 연기를 하고 싶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. 연기자로서의 어떤 목표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막 큰 상을 받고 막 대배우가 되고 이럴 수 있으면 뭐 좋겠죠. 너무 좋겠죠. 하지만 제게는 그게 뭐 궁극적인 목표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저한테 있어서 어떤 연기자로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연기가 뭔지 좀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. 연기가 정확히 뭐고 연기를 잘하는 건 뭐고 또 못하는 건 뭔지 연기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건 뭔지 그리고 어떤 목표로 연기를 해야 되는지도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잘 잡는 게 저의 일단 1차적인 연기자로서의 목표입니다. 인간 안희연의 목표를 말하라고 한다면 항상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. 뭔가 예전과 비교했을 때 제가 되게 많이 달라진 부분이 제가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거거든요. 제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을 때가 있었어요. 그때 왜 그랬는지 돌이켜보면 연예계 활동을 어린 나이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쭉 해오면서 악플들도 달리고 이런저런 평가들과 그런저런 말들이 제 안에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상을 만들었더라고요. 왜곡된 상을 만들었더라고요. 그래서 좀 피해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여행을 갔을 때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. 제가 지나가다가 그냥 낯선 사람이랑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이 미소를 나에게 보내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.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.
어머, 너무 행복하네. 그리고 이게 왜고? 이게 뭐지? 여행을 하면서 내가 사람을 굉장히 많이 사실은 좋아한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. 그리고 동시에 내 안에 어떤 내가 만든 왜곡된 어떤 상이 있구나. 타인에 대해서,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 혼자 스스로 이상한 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미워하고 있었구나. 그걸 싫어하고 있었고. 근데 실은 그게 그냥 내 착각일 뿐인데. 나는 어떤 내 착각을 살짝 눈치채고 이제 그걸 깨부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막 SNS에 홍보하던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크리에이터 클럽이라고 오프라인으로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자신의 얘기를 어떤 나누는 그런 어떤 모임을 나가게 됐어요. 그리고 거기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 속에서 그 대화들 속에서 제 그 왜곡된 어떤 착각이 부서져 버렸죠. 그렇게 저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저는 이제는 먼 미래의 계획은 잘 세우지 않는 편이에요. 왜냐하면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정말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고 계속 변화하고 그리고 나도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환상은 버렸습니다. 그치만 어떤 사랑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계속 바랄 것 같아요. 제 안에 그 사랑이 차 있기를요. 왜냐면 확신이 생겼거든요. 제가 사랑이 가득 차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어떤 확신이요. 제가 30대가 되면서 깨달은 건 이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게 진짜 하나도 없다라는 거였어요. 계속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그 변화의 흐름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근데 한 가지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. 제가 본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. 만약 누군가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? 아니면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? 만약 누군가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 신은 용기를 줄까요?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줄까요?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너무 와닿았어요. 그래,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어쩌면 정말 기회이자 선물일 수 있겠다. 내가 그토록 바라던 무언가에 대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제 자유니까요. 저는 미래의 그 묘비명을 미리 좀 정해놨는데요.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원하는 제 묘비명은 잘 놀다 갑니다예요. 그 어떤 일이더라도 그게 벌어질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삶을 내가 최대한 누렸으면 좋겠고 즐겼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잘 놀다 갑니다 라고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묘비명을 정했어요. 그리고 제가 EXID 활동을 하면서도 멤버들한테 맨날 했던 말이 즐거웠으면 됐어 이런 말이었어요. 그래서 저희끼리 화이팅 할 때도 즐거웠으면 됐어 이렇게 화이팅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합리화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 즐거웠으면 됐지 라고 자기 위로를 하고 위안을 하고 이런 목적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. 정말 즐거웠으면 된 것 같아요. 나한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어쩌면 정말 다 나를 위한 선물이고 기회인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즐겁습니까? 이게 제 마인드셋입니다. This is my mindset.